안녕하십니까. 페디아트릭 덴티스트리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소아치과 1년차 노상태입니다. 목차는 13장 덴탈 이로전, 14장 페리오돈탈 컨디션과 입니다. 13장 덴탈 이로전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치의학계는 침식성 치아 마모,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있어서의 치아 침식증에 대해 주목해왔습니다. 논문들은 젊은 층의 음료수 소비 증가를 치아 침식증의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치아 마모는 복합적인 병인을 가지면서 구강 내 환경에서 치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동시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치아 침식증은 이러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치아 침식 경조직이 사내에 미리 연화되지 않았고서는 교모나 마모에 있어서 치질의 상실 효과가 크게 감소됩니다. 따라서 치아 침식은 치아 마모 및 마모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오히려 마모 그 자체는 덜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치아 마모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다른 용어는 미세 골절을 유발하는 CEJ 부위에서 침식과 응력의 조합인 어프렉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에 있어서 치아 침식질의 유병률은 매우 높고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에서 7세 어린이들에서는 상아질까지 진행된 침식증의 유병률은 8에서 34%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11세에서 20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치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는 상아질까지 파급된 침식증의 유병률이 2에서 53%로 다양하게 보고됩니다. 치아골국 내에서는 사아질 침식질의 분포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있어서 사각 전치부, 특히 구개면과 제1대구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경부의 숄더 마진이 생길 수 있으며 인천면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식에 의하여 교두정이나 절단연에서 관찰되는 함몰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연구치열에서는 제1대구치에서 가장 흔히 나타납니다. 만일 한 치면에서 침식증이 관찰된다면 다른 치면들에서도 치면 상실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치아 침식증의 병인은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구분됩니다. 외인성 요인의 예로는 산성음료, 삼성음식, 산성약품 등이 있고 어린이에서 가장 흔한 침식증의 원인은 발포성 음료나 과일 주스 등 청량음료의 빈번한 섭취인데 이로 인하여 치아는 구연산, 인산 또는 사과산에 노출됩니다. 내인성 요인에는 여러 가지 위식도 장애와 식이 장애가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구토, 역류, 반추 등을 통하여 위에서 생성된 염산이 치아와 접촉하게 되는 기회를 말합니다. 식이성분의 부식 가능성은 생리적 영향이나 혀에 의한 마찰 효과 없이 인비트로 연구에서 초기 pH, 중화 가능한 산도 및 범랑질 용의 능력을 측정하여 추정됩니다. 산성 문제 외에도 제품의 칼슘과 인산염 함량은 침식 가능성과 치아 물질의 용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pH에서도 요구르트와 같은 일부 음료 및 유제품에서는 치아 침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종종 전반적인 위험 및 임상 결과와 관련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 GERD 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높은 치아 침식 유병률을 보이고 어른 유아들에선 증상이 불분명하고 위 통증이나 지속적인 기침으로 나타나고 좀 더 나이가 든 어린이에서는 더 정확한 증상으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위 상부의 통증, 속쓰림, 역류, 연화장애, 기침, 특히 야간의 기침 등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는 환자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 이를 사일런트 리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들은 GERD의 과학적인 진단 기준이 24시간 내 pH 모니터링을 통해서 탐지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역류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반추라고 하며 대개 식이장애와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가스트릭 에소파인지알 리플럭스의 두 가지 질환이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 천식은 어린이들에서 흔하며 천식을 앓는 많은 어린이들이 GERD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식 환자에서 기관지 이완 약물은 타액의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식도 하부 관략근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 가능성을 높이며 약물 자체가 산성일 수도 있으며 구호흡에 의한 구강 건조는 치아 침식의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팅 디스오더 식이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치아 침식의 위험이 높습니다. 신경성 대식증을 가진 환자들에서 자발적 구토가 흔하지만 이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같은 다른 식이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 밖에도 식이장애를 가진 환자들에서는 청량음료나 과일의 잦은 섭취, 지나친 구강위생 행위는 타액선 장애와 위장장애가 결합되면 치아 침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많은 종류의 약물들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게 됩니다. 세포 분열 억제제나 방사선 조사를 통한 항암 치료는 흔히 구토 증상을 동반하며 타액성 기능을 억제하여 또 침식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산성 음료를 마시는 방법이 침식 평소에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료를 삼키기 전에 입에 머금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아 침식의 손상이 훨씬 큰데 그것은 산과 치아의 접촉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치아 침식증을 가진 어린이의 43%가 음료를 입에 머금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무식이 없는 어린이에서는 3%, 무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서는 15%에서 그런 습관을 가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치아 침식은 아기의 수면 중 젖병에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입구를 구강 뒤쪽에 위치시켜 마시는 것이 치아 침식도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음료를 섭취하는 습관에 따른 pH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타액 분비율과 완충능이 감소되면 치아 침식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액은 산성물질을 희석시키고 제거함으로써 침식을 예방하고 페디클 형성과 재강화, 탈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페디클의 두께는 개인마다 구강 내 위치에 따라 다르며 청량음료에 노출됨에 따라 두께가 감소하게 됩니다. 두꺼운 페디클은 얇은 것보다 보호능이 우수하며 타액의 분비와 페디클의 두께는 침식의 발생과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한 침식을 보이는 어린이, 무식이 없는 아이, 또 높은 우식 유병률을 보이는 어린이의 세 개 집단에서 각각 자극식 타액 분비율, 비자극식 타액 분비율, 뮤탄스 스트레스코쿠스의 수, 완충능을 측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침식을 보이는 집단은 우식과 관련해서는 우식이 없는 집단과 매우 유사했고, 타액의 성질과 관해서는 고도의 우식 집단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비슷한 결과가 또 다른 연구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침식이나 우식이 없는 집단 어린이들은 에 비해서 침식을 보이는 어린이들에서는 자극식 타액 분비율, 비자극식 타액 분비율, 완충능, 타액 pH가 모두 낮았고 청량음료 섭취 직후에 가장 큰 pH 감소를 보입니다. 연구 조사에서 침식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침식이 없는 사람들보다 구강위생이 더 좋았습니다. 현대 구강위생 방법은 더 불규칙하고 덜 체계적이고 덜 활발한 구강위생 방법보다는 확실히 침식증을 유발하기 쉬운데, 이는 침식병소가 치태가 없는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치태가 없는 치면은 구강위생 활동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입술, 혀, 볼의 자연적인 세정의 결과입니다. 인전면에서는 거의 항상 치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인전면에서는 치아 침식증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면이 산성물질에 노출된 직후 구강위생 활동은 치질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더 많은 치질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현대의 생활 방식에서는 치아가 산성물질에 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의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된다는 관점이 소개됩니다. 현대 생활 방식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청량음료의 섭취의 증가, 반대로 우유 소비의 감소, 그리고 비만, 당뇨, 골다공증, 그리고 소아 비만의 증가와 관련된 신체 활동의 감소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 청량음료를 소비한다는 사실은 이들 집단에서 치아 침식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타액 분비가 감소하는 때인 운동 직후에 스포츠 음료를 자주 마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콜라를 마시며 밤새 컴퓨터하는 어린이들은 치아 침식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지향 생활 방식도 역시 치아 침식의 발생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채식주의자나 다이어트가 그 예이며, 채식주의자와 다이어트 중인 청소년들은 주스, 과일, 그리고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채소를 많이 먹고 구강 건강을 위해 매우 철저한 양치질을 하게 됩니다.
치아 침식증의 발생은 어떠한 명백한 사회 경제적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에게 침식이 더 흔하다고 했으나 또 다른 보고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입니다. 성차에서도 마찬가지의 보고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소년에서 침식이 더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동년배 남성이 여성보다 청량음료를 더 많이 마시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됩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이 확고히 정착되면 그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며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치아 침식증을 구강 내 복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식단과 의학적 기억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녀들 사이에서 최근에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는 몸매와 외모에 대한 해로운 강박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 굶주림, 구토 및 치아 부식을 촉진하는 음식 패턴을 포함한 거식증과 과식증으로 이어지는 정신병리학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우는 의사와 동시에 치과의사가 치료하여 치아 침식의 악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치아 침식증의 발생은 어떤 명백한 사회 경제적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치아 침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침식을 악화시키는 다양한 침식 유발 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치아 침식을 보이는 환자들의 병력을 모으는 것은 광범위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인데요.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산성음료나 과일 등 산성 음식의 섭취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며 그 외에도 다른 생활 방식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스포츠 활동, 컴퓨터 사용, 구강 위생 습관 등이 있습니다. 식이력은 주말에 하루를 포함하여 수일에 걸쳐서 수집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특히 어린이들에게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들은 주간 타가시설이나 학교에서 부모가 아닌 양육자에게 맡겨지기 때문이고 또 친구들이나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아가 언제 어떤 자극에 노출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는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한데요. 침식성 병소는 청량음료의 과다 섭취 기간과 같이 이전에 산에 노출된 기간 중 발생했을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치면에 대한 시진인데 이는 환한 조명 아래에서 깨끗하고 건조시킨 치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아 침식의 단계는 작은 민감함에서부터 심한 통증까지 다양한 치수 관련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압축 공기로 건조시키는 것은 매우 주의 깊게 행해져야 합니다. 치아 침식이 아닌 다른 집단, 예를 들어 치아 우식이나 근관적인 문제들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침식을 검사할 때 구내 사진 촬영 시 사용한 교환면 거울과 같이 큰 거울이 한 번 열어 치아를 검사하는 데 유용합니다. 침식의 임상적 징후는 초기 단계에서는 변색이나 탐침식 끈적거림이 없고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놓치기 쉬우며 진행된 단계에서는 임상적으로 증상이 더 분명해집니다. 기계적인 힘이나 우식에 의한 것이 아니면 치면의 형태가 변화되었다면 침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치질에 심한 마모가 있는 경우 침식은 항상 가능한 배경 요인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침식에 의해 생긴 치아의 경소식 연화가 치면의 상실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침식 병소의 표면은 다양한데 활태광이 나거나 광이 없을 수도 있고 불규칙하거나 마치 녹아내린 것처럼 붉은 거나 납작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발육 구조물들이 안 보이게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형태까지 바뀌게 됩니다. 어린이에서는 치아 맹출 시 관찰되었던 많은 거시적인 구조물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작은 함몰부가 협측 치면에서 관찰되며 심한 경우 치수가 전조절 치질을 통해 비춰보일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상악 유중절치 구개면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또 임상적으로 관찰 가능한 보호성 3차 상아질 형성이나 직접적 치수 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구치와 유치의 침식의 흔한 임상 증상은 함몰부인데 이것은 범랑질상의 작은 구멍 형태로 특히 제1대구치의 교두정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교화면상에서는 두 개나 혹은 더 이상의 함몰부가 합쳐서 더 큰 함뇨가
형성되거나 간혹 수복물이 치아 침식 결과로 치면상에서 들떠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사진, 진단 모형, 임상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백한 지질 상실은 먹거나 마시는 과정의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 외에도 부성교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기전은 침식에 의한 치간의 수직 공행의 감소에 따른 치아 맹줄과 보상성 치조골 성장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단 모형은 외형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지만 진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모형을 보는 각도에 따라 병소의 외형이 달라져 볼 수 있습니다. 군의 사진은 임상적 평가에 유용하기는 하나 이것은 2차원적인 상이며 부적절한 조명과 사진 각도화에서는 취득 가능한 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극 및 비자극 시 타액 분비율과 타액 완충 농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이 범랑질에 나타난 함유 부분입니다. 임상에서 치아 마모와 치아 침식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수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박스는 그에 대한 지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일부 치아를 점수화하지만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전악의 치아를 점수화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 어떤 지수는 유치만을 또 반면에 다른 지수에서는 유치와 영구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이 유용합니다. 임상 관찰, 모형 검사, 사진 등을 이용해 적절히 조합하여 침식성 마모를 점수화하는 것은 한두 가지 방법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유용합니다. 초기 범랑질 침식은 어린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흔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병소는 초기에 발견되어야 하며 만약 점수화 시스템이 사용된다면 범랑질 침식 단계뿐만 아니라 상아질이 심한 침식이나 상아질 노출에 가까운 정도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덜 정확한 진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중등도 이상의 침식 병소만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침식 증상을 간과할 위험이 커지고 조기 개입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흔히 치아 침식증의 병인, 수종 요인, 악화 요인은 평생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치아 침식증을 가진 것으로 진단된 어린이는 장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아 침식증의 조절 방법으로 환자와 부모에 대해 현재 상태와 예방적인 조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임상사진, 진단 모형, 타액 검사 분석, 위장질환, 식이장애 또는 천식질환 등에 대해서 가족과 주치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침식증의 진행은 적절한 시차를 두고 체득한 연속적인 진단 모형을 통해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방사선 사진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 사진이 가치가 있고 이완된 치아의 수명과 환자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의 예외는 탈락 직전에 심각하게 침식된 유치의 경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심한 침식을 보이는 어린이에서는 영구치열에서도 심한 침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며 치아 침식의 진단에 대한 임상적 결과는 개별마다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똑같은 심각한 부식이라도 어느 환자의 경우에는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린이나 청소년에서 침식으로 진단되었다면 같은 정도의 침식 병소가 진단된 성인보다 그 진행 과정이 좀 더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연구치는 성인의 경우보다 좀 더 긴 수명이 예상되므로 동일한 정도의 침식 문제에 있어서 성인의 경우보다 어린이의 경우에 좀 더 큰 부작용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치아 침식의 제어는 환자의 개별 상담과 일반 인구 대상 중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전략 모두 침식의 초기 단계를 인식하고 병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치과팀의 역량이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방 조치의 성공은 상태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협력에 크게 좌우되므로 환자, 부모 및 일반 대중에게 치아 침식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모든 산성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은 외인성 요인에 의한 침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만 생활 방식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예방은 간혹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치의 침식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내려지고 원인 요소가 이해된 경우에는 원인 요소가 어린이의 연구 치열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치에 대한 예방 전략이
수립 가능해집니다. 예방의 최종 목표는 병소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미 존재하는 병소의 진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GERD나 섭식 장애 등 내인성 요인에 의한 치아 침식의 경우에는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내인성 요인에 의한 침식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방법은 환자와 내과 의사가 상의하는 것인데 전신질환을 조절하거나 치료함으로써 치아 침식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식이장애가 의심된다면 부모, 양호 선생님, 내과 의사와 의논하고 정신과 치료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식이장애를 가진 환자의 부모에게 식이에 대한 조언을 할 때는 내과 또는 정신과 의사와 협진하여 행하고 치과와 의학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 침식된 면의 재강화는 충분한 칼슘인 또는 불소를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산성 음식을 섭취했을 때 물로 입을 헹구어 주는 것은 침식 과정을 정지시키지만 재강화를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왼쪽의 박스 같은 경우는 외인성 요인에 대한 조언이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박스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침식된 면의 재강화는 충분한 칼슘인 또는 불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루어집니다. 삼성 음식을 섭취한 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칫솔질이 금지됩니다. 또한 산성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마모성의 치약은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됩니다. 타액 분비 속도도 치아 침식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데 부족할 때는 타액 분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액체의 섭취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둘째로 불소 정제나 무설탕 정제를 이용하여 타액 분비를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 이갈이를 하는 환자에서는 교무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교환면 보호용 스플린트가 추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플린트는 야간 역류 중에 사내 저장고 역할을 하여 치아 침식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소는 우식의 예방에 비해 치아 침식의 예방을 위해서는 덜 중요하지만 불소 치아는 비록 치료 효과가 제한되고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침식증을 가진 환자에게 추천됩니다. 동시에 원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어떤 다른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환자에게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침식증으로 인한 민감성은 여러 방법으로 경과시킬 수 있는 첫 번째로는 모든 산성 음식을 섭취를 금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확대된 상하세간을 다른 종류의 본딩제나 탈민감제로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침식면을 수복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감성과 침식으로 인해 피해의 진행을 막거나 제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치매의 경우 치매 열구 전색제는 함몰부의 수복이나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침식 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린이나 청소년기의 삼성 음료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자판기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수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좀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심어주기 위한 캠페인은 주로 과체중이나 비만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구강위생 증진 또는 치아 침식 등의 예방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적절한 예방법으로는 칼슘을 첨가하여 산성음료를 변형시키는 것을 들 수 있고 이렇게 변형된 제품은 음료의 침식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습니다. 치아 침식증을 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해야 할 정후증은 매우 많은데 수복은 심미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행될 수 있으며 또는 민감도를 조절하고 다른 예방적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은 통증을 조절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복 치료는 치매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원하지 않는 교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으나 모든 수복 치료는 제한된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수복했던 치아 향후 또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량음료, 특히 과일 주스는 많은 치과 재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코카콜라에 담가놓은 RMG와야 콘포머의 미세 경도가 감소하고 과일 주스에 의한 영양보다는 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정장치와 치면 사이의 접착제에 대한
청량음료의 소비 효과는 인비보, 인비트로가 혼합된 연구에서 조사되었는데 하루에 여러 번 청량음료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브라켓의 유지가 훨씬 어려웠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침식으로 닿은 구치부에 직접 또는 간접 복합 레진으로 수복한 수복제의 수명이 무식으로 수복된 대조군 치아보다 수명이 짧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치아 침식증을 보이는 어린이나 청소년에서 복합 레진은 최우선 수복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침식증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수복 치료는 최소한의 침식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두정 부위에 자주 나타나는 함몰부 부위의 수복처럼 만일 수복의 유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 베벨 프리퍼레이션이 추천됩니다. 산성 물질이 커핑 안쪽에 남아있어 산과 치면 사이의 접촉 시간을 늘려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 커핑의 극심한 마모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치부가 부분적으로 마모된 환자의 경우 침식에 의한 수직 공양의 감소는 수복제의 공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닿을 방법으로 또는 변형된 닿을 방법을 이용해서 교합을 거상시키는 것은 많은 경우에서 훌륭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교합면 스플린트나 상하 전치의 임시 수복물을 이용해 행해지며 수개월간 밤낮으로 사용됩니다. 처음에 이 방법은 양측성 후방 구치의 개방 교합을 초래하는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치의 보상성 맹출과 전치의 함입이 일어나 교합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전방 스플린트를 제거한 후에 영구적 수복을 위한 교합 간 공간이 얻어질 것입니다. 간혹 임시 수복물은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해법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향후 보철 치료가 예정된 경우 복합 레진 수복은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이용될 수 있고 간혹은 나이가 어린 환자의 경우에도 보철 치료가 치료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13단원 덴탈 1호전은 다음과 같이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